장기 렌트나 장기 리스를 계약하신 분들 또는 앞으로 계약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조기 반납 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조기 반납 벌금은 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반납하느냐에 따라 벌금이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로 피해야 할 최악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조기 반납이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장기 렌트나 장기 리스는 보통 36개월, 48개월, 60개월 이렇게 계약 기간을 정해서 이용합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갑자기 해외로 발령이 나거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이 바뀌어서 차를 바꿔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반납하는 걸 조기 반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조기 반납을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렌트사나 리스사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동안 받을 수익을 예상하고 차량을 출고했는데 중간에 반납해버리면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거죠. 이건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약금 계산 방식과 금액은 회사마다 그리고 반납 시점마다 다릅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기 반납은 언제 해도 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조기 반납을 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조기 반납 위약금은 보통 두 가지 요소로 계산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 렌탈료입니다.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내야 할 월 납입금의 합계예요. 두 번째는 위약금료율입니다. 자녀 렌탈료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위약금을 산출하는데 이 비율이 반납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렌트사와 리스사는 계약 초기에 반납할수록 높은 위약금 요율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계약 초기에는 회사가 투자한 비용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차량 구매 비용, 등록 비용, 보험료 선납분, 영업 수수료 등 초기에 들어간 비용이 많습니다. 이걸 월 납입금으로 조금씩 회수하는 구조인데 초기에 반납해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죠. 그래서 초기 반납일수록 위약금 요율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6개월 계약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요. 계약 후 12개월 이내에 반납하면 자녀 렌탈료의 40%에서 5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반납하면 30%에서 40% 정도이고요. 24개월 이후에 반납하면 20%에서 3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게 실제 금액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볼게요. 월 렌탈료가 50만 원인 36개월 계약을 예로 들겠습니다. 만약 6개월 만에 반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기간이 30개월이니까 자녀 렌탈료는 1,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위약금 요율 45%를 적용하면 위약금이 675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미 낸 렌탈료 300만 원을 더하면 6개월 타고 총 975만 원을 쓴 셈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24개월 후에 반납한다면요. 남은 기간 24개월이니까 자녀 렌탈료는 600만 원입니다. 위약금 요율 25%를 적용하면 위약금이 150만 원이고요. 이미 낸 렌탈료 1200만 원을 더하면 총 1350만 원입니다. 6개월 타고 975만 원 대 24개월 타고 1350만 원. 24개월을 더 탔는데 추가 비용이 37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초기에 반납할수록 위약금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12개월 시점이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2개월은 위약금 요율이 높은 구간과 낮은 구간의 경계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12개월을 기준으로 위약금 요율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12개월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11개월 차에 반납하면 높은 요율이 적용되고 13개월 차에 반납하면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한두 달 차이로 위약금이 수백만 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12개월 시점은 자녀 렌탈료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36개월 계약이라면 아직 24개월치가 남아있잖아요. 높은 요율 곱하기 많은 자녀 렌탈료, 이 조합이 최악의 위약금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12개월 직전에 반납하는 경우와 12개월 직후에 반납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 렌탈료 50만 원, 36개월 계약 기준입니다. 11개월 차에 반납하면 자녀 렌탈료가 1250만 원이고 위약금 요율 45%를 적용하면 위약금이 562만 5천 원입니다. 13개월 차에 반납하면
자녀 렌탈료가 1,150만 원이고 위약금 요율 35%를 적용하면 위약금이 402만 5천 원입니다. 2달 차이인데 위약금이 1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2달 더 타면 위약금을 160만 원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월 렌탈료 50만 원 곱하기 2달은 100만 원인데 위약금 절약분이 160만 원이니까 2달 더 타는 게 60만 원 이득입니다. 이런 계산을 모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24개월 시점도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24개월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위약금 요율이 한 번 더 낮아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24개월 직전에 반납하는 것보다 직후에 반납하는 게 유리합니다. 23개월 차 반납과 25개월 차 반납을 비교해 볼게요. 같은 조건입니다. 23개월 차에 반납하면 자녀 렌탈료가 650만 원이고 위약금 요율 35%를 적용하면 위약금이 227만 5천 원입니다. 25개월 차에 반납하면 자녀 렌탈료가 550만 원이고 위약금 요율 25%를 적용하면 위약금이 137만 5천 원입니다. 이번에도 2달 차이인데 위약금이 9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렌탈료 100만 원 더 내고 위약금 90만 원 아끼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2달 더 차를 이용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4개월 직전보다는 직후에 반납하는 게 낫습니다. 36개월 시점은 어떨까요? 사실 36개월 계약이라면 36개월까지 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계약 만료까지 타면 위약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30개월이나 33개월쯤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좀 더 버텨서 36개월을 채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33개월 차에 반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녀 렌탈료가 150만 원이고 위약금 요율 20%를 적용하면 위약금이 30만 원입니다. 3개월치 렌탈료 150만 원을 더 내면 위약금 30만 원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물론 3개월 더 타야 하지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약금을 내느니 차라리 좀 더 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장기 렌트와 장기 리스의 조기 반납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조기 반납 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장기 렌트는 위약금 계산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자녀 렌탈료에 위약금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에요. 회사마다 요율은 다르지만 계산 방식은 비슷합니다. 장기 리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리스는 금융상품의 성격이 있어서 잔존가치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계약 시점에 계약 종료 후 차량의 예상 가치를 정해놓고 이걸 기준으로 월 납입금을 산정하거든요. 조기 반납을 하면 잔존가치 정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약금 계산이 더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렌트보다 위약금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리스에서 주의할 점은 잔존가치 설정입니다. 잔존가치를 높게 설정하면 월 납입금은 낮아지지만 조기 반납 시 정산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잔존가치를 낮게 설정하면 월 납입금은 높아지지만 조기 반납 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요. 이건 계약하실 때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럼 조기 반납 위약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계약 전에 위약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회사마다 위약금 요율이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초기 요율이 40%이고 어떤 회사는 50%예요. 이 차이가 실제 금액으로는 상당히 큽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둘째, 조기 반납이 예상된다면 짧은 계약 기간을 선택하세요. 36개월 계약을 12개월 만에 반납하는 것보다 24개월 계약을 12개월 만에 반납하는 게 위약금이 적습니다. 자녀 렌탈료가 적으니까요. 물론 짧은 계약은 월 납입금이 조금 높지만 조기 반납 위약금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득일 수 있어요. 셋째, 승계를 고려해보세요. 조기 반납 대신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겁니다. 장기 렌트는 대부분 승계가 가능하고 장기 리스도 회사에 따라 승계를 허용합니다. 승계가 성사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요. 물론 승계받을 사람을 찾아야 하고 승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위약금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넷째, 분기점 직후에 반납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개월, 24개월 같은 분기점 직전에 반납하면 손해입니다. 어차피 반납해야 한다면 분기점을 넘긴 후에 반납하는 게 위약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결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기 반납 위약금은 반납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타이밍은 12개월 직전입니다. 이 시점은 위약금 요율도 높고
자녀 렌탈료도 많이 남아 있어서 위약금이 가장 큽니다. 만약 조기 반납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12개월을 넘기세요. 한두 달 더 타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개월, 36개월 같은 분기점도 기억해 두세요. 분기점을 넘기면 위약금료율이 낮아집니다. 장기 렌트나 장기 리스를 계약하실 때는 혹시 모를 조기 반납 상황을 미리 고려하세요. 위약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계약 기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장기 렌트, 장기 리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